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복돌이입니다. 복돌이가 교감이 이제 두 번째인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 교감을 나눴을 때 환생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환생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환생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복들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이제 교감 나눈 영상을요,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이든지 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늘 알 수 없어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제가 역량이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마냥. 다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요. 교감을 나눌 때는 제 아이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감을 합니다. 복돌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복돌이가 성큼성큼 뛰어가는 내 이미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내 시야에서요, 영화 이제 시작하면은 불 싹 꺼지고 이제 영화 어떤 인트로 영상 나오는 것처럼요, 꽃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시야에서. 근데 그 꽃이 해바라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키가 작아요. 네, 키가 작은 해바라기들이요, 들판에 쫙 넓게 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복돌이가 입을 해 벌리고, 네, 이 사진처럼요,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웃는 얼굴이에요. 해 벌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장면이.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작은 해바라기들이요, 불판에 제 시선이 가 있는 곳 끝까지 전부 다 그 해바라기 벌판이에요. 햇볕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그 가운데 복돌이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안녕 복돌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멋진 곳에 있네. 너무 멋있는데? 라고 인사를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멋진 장면은 처음인걸. 멋진 곳에서 지내는구나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멋진 곳이에요. 이번에도 누나가 복돌이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받았어.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건데 대답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알려주는 게 무엇이든 누나에게 잘 전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까요, 무엇이든 대답해줄 그런 온화한 얼굴입니다. 지금 이런 얼굴을 아마 견주와 또 가족들이 아마도 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할 텐데 라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요. 늘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가 보는 걸 세상의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믿어줄 텐데, 내가 보고 온 곳을 믿어줄 텐데 라는,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만 늘 합니다. 저번에 이야기 나누었을 때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해서, 혹시 올해 지구별로 돌아오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미지를 두 개를 받았습니다. 복돌이가요,
땅을 이렇게 막 팝니다. 네,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이 어느 정도 파니까 씨앗 같은 걸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받은 이미지는 그렇게 땅을 파는 이미지, 무언가를 이렇게 그 땅을 판 곳에다가 씨앗 같은 걸 놓는 이미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요. 올해 지구별로 돌아오니? 라는 질문에 대답은 땅을 파는 거 하고요. 씨앗 같은 걸 심는 장면이었어요. 저에게는요. 땅을 파는 행동은 맨 처음에는 뭘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얘가 뭐 멋쩍어서 이렇게 괜히 그냥 미안한 마음에 땅을 파는 행동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는요. 그런데 뭔가를 심는 것도 뒤에 이어서 이미지를 받은 거라서요. 뭔가 땅을 판다라는 거는 기초공사, 기초,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저한테는 있고요. 그리고 씨앗을, 말 그대로 씨앗을 놓고 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 시작되어진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는 탄생에 대한 그 기초가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땅을 파는 것이 기초공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아서는 올해는 탄생에 대한 기초 준비 과정이 시작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올해는 얼굴을 보기가, 아이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또는 내후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까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럼 질문하면 되잖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이가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든요, 내후년이든요, 계획이 잡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보는 왔을 거예요. 내년이든 내후년을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정보가 올 텐데,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내년이니 내후년이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었어요. 아마 그랬다면 내후년이나 내년이었으면 정보를 그렇게 얻었겠죠. 저에게 그런 정보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아직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는 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에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정보를 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라고 했거든요. 빨리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빨리라는 개념이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또는 몇 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욕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한 빨리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올해 다시 만나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올해는 탄생에 대한 기초, 시작, 진행,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돌이가 환생을 한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받았는데요, 번잡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조금 외곽 쪽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이요, 뭐 그렇게 막 반듯하고 깨끗한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그냥 약간 외곽 쪽인데 라는 그냥 느낌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서울로 치면요,
서울의 바깥쪽 경계 쪽이 될 것이고요. 경기도로 치면요, 경기도 외곽 쪽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계선을 저라면요, 이런 정보라면요, 서울과 경기도가 맞닿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위주로 찾아볼 것 같아요. 서울인데 서울의 외곽 쪽이면 서울의 끄트머리고, 뭐 경기도면 경기도의 외곽 쪽이면 경기도의 끝이면 결국은 만나는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 주변으로 탐색을 해서 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면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받은 정보는요, 뭐 이건 번잡한 것도 아니고 한적한 것도 아니고 조금 외곽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계 쪽에 있는 부분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로 오니, 어떤 종류의 동물로, 강아지로 온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좀 수정을 해서 어떤 종류의 동물로 오는지, 그 다음에 강아지로 오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종류의 동물로 오니, 강아지로 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강아지로 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작고 하얀 강아지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고 싶니? 라고 하니까요, 그러고 싶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따질 일은 아니니까 알았어. 이것은 하나 받는 이미지인지 이게 흘러가는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복돌이가 지상에 있을 때요, 친구 중에 하얀색이고 작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요, 저는 뭐 동물을 키우지를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뭐 동물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지금 보여진 이미지로, 쓱 지나가는 이미지로 봤을 땐 포메리안처럼 보였거든요. 털이 사자처럼 서 있는 아이였어요. 털이 조그맣고 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포메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복돌이는요, 작고 하얀색 강아지로 올 거라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번개같이 스쳐가는 영상은요, 네, 포메리안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털이 쫙쫙 서 있는 애였거든요. 환생하면 여자로 오니 남자로 오니 물어봤습니다. 남자로 올 거예요. 남자입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복돌이인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니? 물어보았습니다. 널 보면 복돌이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잠이 많아요. 어쩌면 자고 있는 저를 볼 수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픈 고양이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친구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픈 고양이 친구가 문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강아지 친구도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걸 받고, 고양이와 강아지가 문 옆에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문 앞에 아픈 고양이와 강아지가 문 앞에 있다라는 건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전해진 정보는 그렇습니다. 아픈 고양이 친구하고 강아지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 점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생하면 누나가 복돌이 열심히 찾을 거라고,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꼭 다시 만나자라고 전해달랬어. 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절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 걱정 안 해요.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누나가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랬어. 네, 감사하죠, 저야. 저도 그리워요. 늘 사랑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누나와 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누나. 가족들 모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간식 볼 때마다 기뻐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느린 걸음이지만 서둘러 갈게요. 라고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도리아 교감을 마쳤거든요. 제가 늘 고민하고 뭐 하는 게, 아이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빌거든요. 제 마음에 저와 함께하는 영들에게 빌어요. 내가 말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전달할 수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늘 잘 듣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교감돼요. 여러 가지로 얻은 것들은 정보는 많은데 그래도 늘 전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이 받은 정보를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요, 이거 보고 아이를 찾아오세요 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남자아이로 오고요, 키가 조그만 아이고 하얀색 강아지, 그리고 얼핏 받은 정보로는 포메리안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올해는 아이를 못 볼 것 같고요. 시작하고 진행하는 단계, 이렇게 정보를 받았고요. 아직도 정보를 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전에요, 실수만 있다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검색하시면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고 농장이 있든 뭐든 많잖아요. 위치 같은 거 미리 알아두시고, 혹시 포메리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저와의 어떤 에코들만의 교감 내용만 가지고요 만날 수 있을 거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저도 이런 정보를 전하면서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요지가 있거든요. 저도 전해드리면서 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빼버리면요, 그 정보가 맞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요, 누나도 내 주위에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내 주위에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환경이 되는 상점이나 펫을 다루는 그런 매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엄마에게, 누나에게 돌아갈 거예요. 내가 일부러 멀리 가서 이렇게 올까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오려고 노력할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왜 멀리까지 가서? 물론 모든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 멀리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내 주변에서 만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 내 주변에 그런 펫을 분양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에코에 대한 정보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도 본인들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에코가 많은 도움이 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알겠나 하는데요. 그래서 에코의 도움이 필요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엄마들도 가족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막 일사천리로 한 방에 딱딱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간혹 문자를 받습니다. 카톡으로. 우리 아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뭐 시간이 얼마가 됐든 몇 시가 됐든 제가 교감하고 있는 상담 시간만 아니고 주말만 아니면 바로바로 제가 해드렸는데요. 한 3분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3분 다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네. 아이가 이름을 못 대거나 본 아이의 이름을 대도 어리둥절하고 있길래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이름을 대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 절차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